안녕하십니까. VR 컨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오늘은 VR 컨텐츠 제작 우리 교과목의 3주차 1차시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VR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3주차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차에서는 그 미래의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차 내용에서 알아볼 내용들은 일단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걸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이든 무선이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기반의 컴퓨팅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IoT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컴퓨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요,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징과 종류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물 인터넷 구조, 핵심, 기술, 상용화 사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핫하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빅데이터 개념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특성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트워크가 이제 무선이 많죠. 요즘에는 무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와이파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4GHz대에서 5GHz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헬스케어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공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떨어진 곳에 정보를 전달하는가. 스마트 슈즈, 스마트 가전, 스마트워치, 스마트홈. 뭐 덧붙인다면 이제 스마트팜도 있죠.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도 유비쿼터스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5G라고 하는 이런 5세대 무선 통신 기술이 접목되면서부터 많은 것들, 그러니까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초저지연, 그러니까 지연 속도가 이제 짧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을 빠른 속도로 많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빠른 속도로 많은 어떤 사물들을 연결하니까 어떤 개념까지 나오게 되냐면, 사물 인터넷에서 IoT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이거 띵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개념까지 나오냐면 IoE라는 개념도 있어요. IoE. IoE는 뭐냐면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의 약자입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 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개체들 간에 모든 걸 연결하는 것들을 Io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팅 개념이라는 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어떤 측정 값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서 측정하는 것들.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아날로그 파형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센서들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장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품,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통합된 형태로 개발이 되고 그 제품에서 통합된 형태가 들어간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형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는 말은 어떤 그런 제품들을 컨트롤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를 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조용한 컴퓨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존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그 다음 하드웨어적인 장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특징 이야기할게요. 유비쿼터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네트워크가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선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 다음 정도 속도인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선 네트워크가 잘 된 나라는 없어요. 이제 땅이 큰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뭐, 그 지역의 인구들이 얼마 정도 살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시장 경제에 올리기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구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도시권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땅도 적고, 도시국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5G를 쓰고 있지만 유럽의 선진국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아직까지도 뭐 4G를 쓰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뭐 3G를 쓰는 나라도 있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친화력 있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을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을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다. 보이지 않게끔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비쿼터스가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입는 컴퓨팅이란 걸친다, 옷이나 안경처럼 몸에다가 뭔가를 착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웨어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다 이제 장착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 장착하는 장비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옷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시계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는 거죠.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장비들을 입는 형태의 컴퓨팅을 우리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어찌됐든 간에 이동이 가능하면서 있어야 되겠죠. 이동이 가능해야 되겠죠. 무선 형태로. 그렇다면은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저전력,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오랫동안 장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초소형 저전력 필로폰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에어러블 컴퓨팅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에어러블 컴퓨팅의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입고 다니는 옷이나 액세서리처럼 자연스럽게 입고 벗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착용에 따른 어떤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치와 융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황 인지, 저전력, 근거리 통신,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과목이 이제 VR 컨텐츠 제작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VR을 하려면 우리 눈에 HMD라는 장비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고 가상현실을 이제 보는 건데 앞으로의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해서 보는 이런 장비를 떠나서 이제 어떤 공간 자체를 가상현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매딕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휴대기기와 결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외부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노매딕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이동성을 극대화해서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 대표적인 예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사용자들이 있고 데스크탑, 휴대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노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노드는 이제 단말 장치 이야기를 합니다. 단말 장치. 단말 장치를 우리가 노드라 해요. 끝단에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랍니다. 퍼베이시브 컴퓨팅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인데요. 사물에 컴퓨터를 심어서 도처에 컴퓨터가 퍼져 있는 이런 기술들을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PDA는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이 PDA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리미엄 가전 보면은 냉장고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뭐 레시피를 본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TV를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인터넷 연결되면. 그래서 이제 인터넷 냉장고. 그다음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가전제품. 이런 가전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상당히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 컴퓨팅이라 합니다. 감지 컴퓨팅. 이제 사람이 이제 지니고 있는 감각기가, 자, 오감이라고 하죠.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뭐 이런 식으로, 시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해서 컴퓨팅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기관 같은 어떤 센서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감지 컴퓨팅이라 합니다. 자, 감지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용자의 어떤 행위를 감지하거나 주변 상황들, 주변 환경들을 감지를 해서 이제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헤비타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찻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찻잔을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FID. RFID는 이제 RF가 이제 무선이고요. ID는 식별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선 식별 코드예요. 무선 식별 코드. RFID는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나온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이용하다가 지금 상용화해서 쓰는지는 글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상용화 쓰게 됩니다. 어떤 제품에다가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가 이 태그를 인식하면서 이 정보가 이 제품이 혹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인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RFI 리더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상품을 물류 관리를 한다든가 재고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코드하고는 달라요. 바코드는 이제 어떤 그 바코드 리더기가 직접 어떤 바코드에 가까이 근접을 해야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RFID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RFI 리더만 있으면 무선 통신상에서 인식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예로 뭐 하이패스 단말기 그것도 이제 RFID의 응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FID는 이제 작은 태그들을 어떤 사물에 부착을 하고 리더가 있는 곳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부분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코드가 아닌 RFID 태그가 이제 내장이 돼서 출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트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 우리 캐셔분들의 일들이 조금 사라지긴 하겠죠.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이제 어, 뭐랄까요?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되고요. 자, 동작 원리 한번 보죠. RFID 동작 원리. 일단은 그 그러니까 리더는 RFID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태그가 부착된 것을 읽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품의 정보를 요청하는 RFI 신호를 태그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이 태그는 리더가 전송한 RF 신호를 받아서 상품에 부착된 태그의 칩에 저장된 정보를 리더에게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요 과정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태그에게 받은 정보를 획득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RFID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서버는 태그가 부착된 상품의 정보를 읽어서 수신한 후에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그래픽, 그림 사용자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들이 다 GUI예요. GUI 방식으로 상품을 관리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픽 형태로. 그러면 이제 그래픽 형태로 제공해 주니까 어떤 상품의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단순 텍스트 위주의 이제 전송이 아닌 그래픽 형태의 전송,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RFID인데, 이 바코드하고 RFID 시스템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제 RFID는 여기 보면 비접촉식이에요. 근데 이제 바코드는 접촉식이에요. 접촉식으로 광학 방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쏴가지고 태그를 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근접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인식거리는 이제 최대 100m 내, 그러니까 100m 내에 있는 어떤 사물의 태그는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는 거의 근접해야 돼요. 수십 센티미터? 보통 보니까 10cm 이내에는 접근을 해야지만이 인식을 합니다. 자, 특징. 국가, 제조업체, 상품명 외에 생산 일자, 유통기간, 뭐 출고, 재고 현황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저장하고 읽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 2128개의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바코드는 27개의 정보만 저장합니다. 국가, 제조업체, 상품명 뭐 이 정도도 대단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 벌써 2128하고 27개 상당히 많은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RFID는 이 기본적인 정보 외에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RFID 활용 분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신분증에도 이제 장착을 하는데, 뭐, 사람의 몸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뭐, 강아지들 인식할 때,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에 부착해서 어떤 건물을 출입하거나 뭐 이럴 때, 어, 비접촉식이니까 그 영역 내에만 있으면 되겠죠. 국가가 출입국 할 때도. 그 다음에 태그를 동물의 피부에 이식해서 야생 동물의 보호나 가축 관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애완동물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태그를 어린아이의 가방과 옷에 부착해서 어떤 미아 방지 용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그를 환자에게 이식해서 어떤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육상 선수들 기록을 측정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상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말하는 그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 요치 인수명. 요즘에는 예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자동차가 하이패스를 통과를 할 때 속도를 줄여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런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어떤 터널처럼. 그래서 바로 지나갈 수 있게끔 고속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게끔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뭐라 하냐면 USN이라고 그래요. USN. 모든 사물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해서 주변 사항들을 그러니까 센서에 의해서 값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과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어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장비에 장착을 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데 사용하는 기술들이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 합니다. 자, 구조와 동작 원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환경이죠. 지금 현재 다양한 환경에서 무선 간에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USM 미드웨이가 이제 있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보들을 BCN 계층에서 이제 얻고요. 라우터를 통해서 끝단에 있는 노드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단에 있는 노드들의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 USB 미드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센서가 부착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경로를 잡는 라우터,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라우터입니다. 센서 네트워크하고 이제 외부 네트워크를 이제 연동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M 미드웨어, 요거는 이제 센서 네트워크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웨이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한 후에 이걸로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분석해서 나온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상현실이고 AR이라고 그러죠. AR. 그렇죠? 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화면을 결합해서 어떤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장비가 이렇게 쓰는 장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VR을 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글라스 유리에다가 어떤 정보를 계속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증강현실 기술, 일단은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이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그래서 이제 HMD는 이제 우리가 그 눈 앞에다가 쓰는 장비를 말해요. 그래서 HMD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보통 이제 그 HMD라는 이제 장비가 있을 경우에 이건 접안 LCD, 이제 근접한 눈에 가까이 대고 하는 LCD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몰입감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게임이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실제 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가상현실에 이제 증강현실에 쓰입니다. 자, 불편하죠. 앞에다가 이제 쓰고 있는 것들 착용감 불편하고요. 휴대하기도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몰입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높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제 착용감이 나쁘다라는 거죠. 착용감이. 음. 그 다음에 이제 non HMD, 그러니까 HMD라는 장비가 없이 볼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큰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CRT나 DLP나 프로젝션 스크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몰입감은 이제 떨어집니다. 더 착용할 필요도 없고 휴대하기도 이제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이제 CRT, DLP, 뭐 PDP, 요거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감도 낮고요.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성은 불편하고, 네, 이제 개발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단점, 시선과 화면이 브리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헬드, LCD, 패널 형태는 LCD로 하고 있고요. 몰입감은 이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착용감은 이제 간편하고요. 휴대성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현재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이제 증강현실이죠. 지금 현실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증강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증강현실이죠. 모바일 증강현실. 우리도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 이제 가상현실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올려서 HMD라는 장비를 장착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거 광고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생체인식 기술도, 생체인식 기술도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신호를 생리적으로 특징들을 이제 파악할 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어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홍채, 지문 이런 것들 말해요. 그다음에 홍채 인식, 망막 인식, 손모양, 뭐 정맥, 지문, 얼굴, 그다음에 성문, 그다음 필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해요. 어떤 이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신체 일부가 훼손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 이제 눈으로 식별하는 것들이죠. 홍채 인식. 이제 눈에 있는 어떤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이제 홍채 DB에 있는 정보하고 여기 있는 실제 촬영된 정보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여기에 이제 등록된 홍채와 인지하는 홍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인증하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뭐 신원의 인증, 그러니까 사람을 인증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출입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출입할 때 한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ATM 기기,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컴퓨팅 기술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VR을 이제 배울 거지만 VR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컴퓨팅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1강좌는 마치도록 하고요. 3주차 2강좌에서는 이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